안녕하세요. 그래서 노벰버입니다. 오늘 코칭에서는 해시태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블로그 글쓰기 할 때 해시태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인스타그램 사용들 때문에 해시태그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고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제가 판교 영어 공부방에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원장님의 그런 글을 캡처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클릭을 부르는 제목이라고 써드렸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이 글을 공지사항에 올려주셔가지고 이렇게 공지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말머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뒤에 판교 영어 공부방이라고 이렇게 괄호가 나오고 옥스퍼드 빅 리드 2019 파이널리스트 4명 수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클릭을 부르는 제목에 있어서 옥스퍼드 빅 리드 대신에 옥스퍼드 뭐 리딩 대회에서 4명이나 수상했어요. 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친근하고 읽기 편하게 그렇게 해주셔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글 처음에 이렇게 태그를 막 올려주셨어요. 참고로 여기 태그 오른쪽에는 깜장 글씨로 나오고 왼쪽에는 파란색 글씨로 나오는데요. 태그가 먹힌 것은 파란색 글씨예요.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부분, 연달아 쓴 단어에서만 먹힙니다. 즉, 빅리드 2019는 태그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옥스포드라고 태그만 된 겁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약간 태그를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태그의 역할은 제가 이제 다른 코칭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상위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똑같은 태그를 쓴 사람과 연결해주는 일종의 창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도 타기 같은 것. 그래서 누군가가 서판교 과외라고 하는 이런 해시태그를 만약 썼다.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면 서판교 과외라고 쓴 해시태그를 한 사람의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글들이 쭉 나와요. 클릭을 해보면. 하지만 3년째 수상이라고 누군가 태그를 했다? 뭐 그렇게 태그를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태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에너지가 정량화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내 포스팅이 와서 되게 중요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 먼저 이렇게 해시태그를 읽고 넘어갔다? 그러면 과연 이게 좋은 걸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의미 없는 태그를 그냥 아웃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원장님께서 이 태그를 위에다 이렇게 넣은 이유가 의도적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고 미리 엄마들에게 키워드를 주고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할 거야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라고 만약 했다라고 하면 그냥 태그로 쓰지 마시고요. 그냥 뭐 그 인용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기 단어 나열을 넣어주세요. 차라리 의미 없는 태그는 아웃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 수상에 대해서 써주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요. 옥스퍼드 빅 리드 대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미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전자에 뭔가 전개된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다라고 한다면 옥스퍼드 출판사는 뭐 아이들의 책 읽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매해 빅 리드라고 하는 컨테스트를 운영하고 있고 뭐 전 세계의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는 그런 명망 있는 대회입니다. 라든지 제가 이렇게 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막 이거에 대해 대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만 받을 수 있게끔 두세 줄 가까이 짧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참가를 했어요 라고 하면 훨씬 더 친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참가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줄 띈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깜장 글씨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없다면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늦어졌고 수요자도 많아진 듯한 크크크. 사실 이게 공지사항이 올라간 글이고요. 아이들의 수상을 축하한 글인데 크크크가 나오니까 되게 갑자기 확 가벼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원장님들께 크크크, 흐흐흐 이것은 쓰는 것을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경쟁이 더 치열하고 수상도 한 학년에 3명 정도였는데 요번에는 더 많이 해준 것 같아. 약간 이런 뉘앙스로 쓰셨어요. 근데 굳이 이걸 학부모들한테 밝힐 이유가 있나 싶어요. 저는 같은 팩트라도 거짓말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표현, 그리고 내가 그냥 강조하고 싶은 그런 표현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유튜브와 중등반이 생겨서 8명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명이나 수상을 했어요. 그냥 이것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내용들은 밝히지 말고 그냥 같은 내용이라도 더 엄마들이 보기에 더 예뻐 보이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단 잠깐 볼게요. 원어민 교포 선생님 없이 토종 한국인인 저 혼자 땡땡땡 하면서 나름 노하우도 생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에 부분을 그냥 지웠으면 좋겠어요. 원어민 교포 선생님이 없다라는 게 굳이 이거를 일깨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3년을 참가하다 보니 나름 노하우도 생기네요라고 했는데 나름 노하우 정도가 아니라 3년을 참가하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이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준 전문가가 다 되었네요. 약간 이런 식 나름 노하우를 조금 더 예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나름 노하우라고 하면 이 나름이 갖는 그 뉘앙스 때문에 실제 원장님이 3년 동안 준비했던 생긴 노하우가 정말 저는 되게 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원장님이 이제 그 앞 페이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에 보면 깜장색 글씨로만 이렇게 써 주셨어요. 저는 중요한 문장에 글자 배경 하이라이트를 쓰게 되면 사람들의 가독성도 높아지고 원장님 글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힘도 길러집니다. 중요한 문장에 글자 배경색, 즉 하이라이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키워드 넣어 사진 설명글 넣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판교 영어 공부방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원장님은 키워드를 알긴 아는데 딱 그냥 인지하는 정도고 이게 어떻게 해야 상이 노출되는지에 대한 아직 요령이 없으신 분이세요.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는요. 본문에 3번 이상 반복돼야지 상에 노출되는 어떤 기본 요건을 갖추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잡은 키워드를 본문에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클릭하면 하단에 설명글을 넣을 수 있는 칸이 생겨요. 거기에다가도 그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넣은 키워드는요. 본문에 넣은 것과 똑같이 검색 보색에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키워드 넣어서 사진 설명글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도 키워드를 넣으면 이 키워드로 검색을 동영상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원장님 이 영상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영상에도 키워드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부분을 캡처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영상을 올릴 때는요.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다가 여러 개가 있으면 하고선 그냥 머뭇머뭇 오히려 거려요. 왜냐면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보게끔 하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써준다라든지 꼭 봐야 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 제가 아이들 영어로 수상에 대해서 시상식을 해줬는데요. 제 목소리 어떤가요? 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원장님이 영어로 말해? 영어 발음 어떻지? 그러면서 클릭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는 영상을 올리실 때에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을 보게 하지? 약간 이런 고민으로 올리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원장님 태그 이렇게 나오죠. 이 태그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그는 상단 노출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태그는 똑같은 태그를 쓴 사람과 연결해주는 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를 할 때 해시태그를 넣는 요령은 내 해당 글의 키워드 1번 혹은 연관 키워드까지 이렇게 1개에서 2개 정도만 같이 넣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끝났는데요. 조금 더 이걸 마무리하는 1~2줄 정도의 마무리 글 그리고 나의 다른 글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글 링크가 하단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원장님 글에 대해서 오늘 해시태그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원장님이 해시태그를 많이 넣어주셔서요. 네, 앞으로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연관 키워드 이렇게 1개에서 2개 정도의 해시태그만 넣어주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블로그 맨 앞에 상단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글 읽기 전에 그 해시태그 눌렀다가 딴 글로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절대 해시태그를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코칭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